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주치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많죠. 이제 바람을 피우고 나서 생활비를 끊는 경우. 네, 맞아요. 근데 생활비를 처음부터 바람이 나서부터 끊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 끊는 경우는 네. 일단 첫 번째는 들켰을 들킨 때. 다음에 네, 들키고 공격 맞아요. 들어오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상간녀 소송이나 상간남 소송을 거니까. 했을 때 맞아요. 네, 그때 생활비 끊더라고. 네네네. 상간녀송 걸었을 때 끊는 경우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그때 가서 왜냐면 그 여자 이제 변호사비 내줘야 되지. 네. 뒤에 그 안 끝난 거거든요. 그런- 생활비 끊으면 안 끝났다고 보시면 그런 돼요. 것도 있고 레파토리가 이거예요. 네. 너 소송했네? 너 돈 많았구나? 그래. 내가 생활비 안 줘도 되겠네? 그렇지. 이러면서 끊더라고요.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너 증거 잡고 너 흥신도 붙이고 돈이 남아 도냐? 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네. 흥신도 붙이는 것만 가지고도 야, 너 그렇게 미행업체 붙이면 좋냐? 사실은 미행업체 안 붙였거든. 그렇죠. 사실은 저하고 상담했던 분이야. 근데 그냥 저의 직접 존재를 다니면서, 모르고 네. 저의 존재를 모르는 거야. 야, 너 뒤에서 어떤 놈이 너를 조종하는지 모르겠지만 너 그 새끼 말 듣지 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요. 누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감을 못 잡는 거지.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접니다. 저예요. 이거를 혹시 뭐 듣고 계신 분도 있겠지. 네. 바람피는 분 중에 접니다. 그건 불법적인 거 아니니까, 그죠? 아니 그렇지. 상담해가지고. 그럼 저는 그리고 그 바람에 빠진 그분조차도 바람을 피는 분도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빨리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맞다. 맞아요. 너무 도와주는 거죠. 너무 네. 그 중독의 세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일상이 고통이다. 일상이 고통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여자가 존재하지 않는 삶이 고통이면은 네. 이거는 중독된 거 잘못된 거거든. 네. 근데 그 여자가 있어도 평정심이 별로 흐트러지지가 않고 괜찮으면 중독까지 이르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정리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시간이 갈수록 이게 어떻게 권태기가 오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더라. 그러면 그 중독에 딴 질문인데, 중독에 걸린 그 네. 남편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실제로 막 치유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도? 그렇죠. 이제 남편, 네. 저는 원래 안 하거든. 남편을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전을 아내분한테 이 공략법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네. 어떤 아내분은 이제 남편이 이제 굉장히 저자세야. 네. 이제 100배 이제 잘못했다 그러고 네, 뭐 네, 네. 반성 모드로 일관하고 뭐 심지어 울고 막 이러니까 남편을 제가 보내겠다. 이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중독이다. 단칼에 끊으시라. 진짜요? 네, 이거 빠지는 건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 네. 지금도 솔직히 미련 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때 오. 나한테 얘기한다니까. 있죠. 네. 그 큰일 납니다. 난 얘기하지. 네. 네. 또 그렇게 오면 또 효과적이겠네요. 중독에 실제로. 뭐 중독. 가끔 네. 남편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좀 많진 않죠. 왜냐면 아내분이 주도권을 다 쥐고 그렇죠, 계신 분이 그렇죠. 있어. 아내분이 좀 이 기가 세신 분들. 네. 그래서 남편을 심지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이러는 분이 있어. 남편이 얻어 터져가면서 와서도 막 아내한테 나랑 상담하면서도 중간중간 계속 보고하고 좀 잘 받고 있어요 여보. 알았어 여보. 좀 이따 갈게. 그 정도는 돼야지 이제 오네요. 당연하죠. 아이고 안 그런 남자들이 안 그런 인간들이 더 많지. 막 그치. 김기나 야 무슨 헛소리하고 있네. 상담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야 끝내 이혼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아무튼. 네. 그래서 어쨌든 증거 잡혔거나 상간녀 소송 걸거나 했을 때 꼭 생활비를 끊어. 끊어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대처법이 있는데 일단 자 이거 이제 나눠보자고. 네. 법적 대처가 있고 물리적 대처가 있고 심리적 대처가 있어. 물리적 대처는 뭐예요? 네, 이렇게 물리적 때려가지고. 대처. 아니야. 어떻게 때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이길 사람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것까지 끊는 사람인데 아내분을 우습게 보고 물러보기 때문에 끊는 건데. 네. 자 물리적인 건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법적 대처는 일단 조변님께서 네. 이거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법적 대처에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그 부양료 청구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혼 소송을 했을 때 양육비에 대한 사전 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부양료는 이혼하지 않고 하는 건데, 요거는 지금 뭐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되고 동거를 해야 부양 의무가 있는 건데 일방적인 가출의 경우에는 또 뭐 별거라고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경우에는 생활비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동거 의무가 이행이 되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법적인 부양료 기준 그러니까 판결에서 인정하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료 기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고 그거를 또 이제 두 분 다 뭐 맞벌이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둘이 나눠가지고 남편이 부담할 부분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럼 거예요. 금액이 좀 적을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그죠? 굉장히 적고요. 굉장히 적네요. 보통 뭐 최근의 경우에도 4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매달 남편분한테 받고 있었는데 상간소송 들어가니까 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혼할 생각이 없어서 이혼 청구는 안 하고 그냥 결혼생활 유지하면서 부양료만 달라라고 청구를 했는데 원래 400을 받고 있었는데 100만 원만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100만 원만. 근데 그거는 뭐 이제 다투거나 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한 번 결정됐으면. 그건 아이가 뭐 미성년이거나 이런 건 관련 없어요? 네, 애가 있건 없건? 애가 성년이면은 뭐 거기 이제 부양 대상에서 빠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금액이 또 줄겠네. 700원에 성년 되면 그럴 그렇죠. 수도 있겠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또 법적 표현으로 좀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실익이라는 표현. 이게 좀 맞아요. 제가 한때 좀 공부 좀 했었어요. 네. 90년대 초반에 다시 태어나도 이걸 읽으면서 이 수기를 읽으면서 고시수기. 네, 고시수기. 그래서 그 심판 청구해서 결정 나오는 때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렇죠. 한 100만 원? 그러니까 네, 이것도 나오니까. 게다가 또 이것도 여러 가지 비용도 들고 그렇죠. 이제 변호사 통해서 하고 이러면 또 비용도 들고 애매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물리적인 거를 보통 제가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데 저는 회사로 쳐들어가라 그래요 무조건. 회사 쳐들어가는 게 먹히더라고. 회사. 근데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더 잘 먹혀. 네. 큰 회사가 그냥 가지 말고 네. 약간 아내분이 마시 간 거를 보여줘. 약간 소주 한 병을 원샷하고 가더라고. 그리고 대봉투에다가 그 증거 두둑하게 이만큼 네. 프린트해가지고 정말 여차면 뿌릴 기세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문만 열리면 확 뿌려버리면 끝나는 네, 거잖아. 네, 네. 특히 산액 분리는 더 잘 먹히고요. 그래서 남편 불러내서 나 이거 가지고 격리부서 가서 내 단판 짓겠다. 남편은 이제 내 계좌 주려고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 비용이. 그렇죠. 네. 일단 그 자리에서 이제 뭐 그렇죠. 소란을 일으키면 약간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목적이 무조건 너 죽고 나 죽자 막 소란 피우다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남편을 압박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양육비를 받는 게 그래서 오늘의 나 목적이니까. 여기 이거 증거 다 들고 왔다. 이거 뿌린다. 나 지금 소주 한 병 먹고 왔는데 네. 나 지금 무슨 일 할지 모른다. 그럼 그 기세를 그 눈빛 보면 알아 남편이 깜짝 놀란. 왜냐면 자기가 잃을 게 더 많으면 이게 개망신 당하는 거잖아. 네. 그리고 막 내가 격리부서 달려갈 것처럼 막 약간 몸싸움도 그렇죠, 하시라고. 그럼 왜 이러냐고 절로 가자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럼 그런데 조용한 데 가서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앞에서 지난달 지지난달 그 안 준 거 플러스 이번 달 거 3개월치 입금해. 그러면 내가 네. 그냥 조용히 일단 물러날게. 그렇게 해서 그 압박하는 게 의외로 좀 먹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자영업이나 사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 관련된 또 직원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그 거래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것도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회사 앞에서 죽치는 게 그나마 먹히더라고. 근데 또 교환하는 사람들은 또 도망 다녀.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문 닫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확률이 얼마나 있겠는데 네. 그걸 문 닫고 도망간다는 건 자기가 그만큼 또 거기서 또 돈을 못 번다는 얘긴데. 네.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거는 뭐 때리는 것도 안 되고. 이게 아마 법적인 거보다 더 효과는 클 거예요. 그러니까 옛말에 법보다 주먹이란 말이. 부양료 청구하면 사실 판결나는데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과거 부양료는 또 다른 청구거든요. 그 그렇죠, 과거 그렇죠. 부양료가까지 뭐 바로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네. 회사로 만약 찾아가가지고 그 지지난달 못 네. 받은 것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게 훨씬 더 실익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서 하는 거지. 집에서 맨날 싸워봤자 안 된다. 집은 어차피 남편은 안전한 공간이다. 집에서 네가 뭐 어쩔 건데. 근데 남편이 특히 바람피는 그 유형의 사람들이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의외로. 네. 체면 중시하고 사람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의외로 내 남편이 굉장히 사람의 눈도 의식하고 바깥에서도 존경받고 이렇게 뭐 인정도 받고 그래서 바람만큼은 안 필 줄 알았더니 엄청 바람을 피는 사람이 네. 있는 거거든. 그렇죠. 그런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제 회사 쳐들어가가지고 마치 이걸 다 그냥 오픈할 것처럼. 근데 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진짜 제대로 미친 척 해야 돼요. 어설프게 가면 안 돼. 술 냄새도 이렇게 풀풀 풍기고. 예. 군대에서도 제가 군대 얘기하면 또 지루해지는. 군대에서도 어설프게 덤비면 더 맞아.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구타가 횡행했던 네. 시절에 이제 위에서 이제 뭘 내가 좀 약간 내가 딱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괜히 나를 밉보여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서울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뭐 여기 뭐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게 부산 마산 사람들이 그렇게 구타를 잘해요. 경상도가 진짜 잘 때려 사람을. 네네네. 아주 찰지게 때려. 야 이 새끼야, 니 어디고 고향 어디고? 내가 고향인데 고향이 서울이라는 이유로 그냥 이 뺀질의 아이가 빡. 진짜요? 이 새끼 이게 뭐? 너 여기 왜 안 나와? 뭐 이래.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제가 그 나쁘게 얘기하는 건 진짜 잘 때려. 그쪽 사람들이 잘 때리긴 해 남자애들이. 욕도 좀 때리는 걸 좋아해. 네. 욕도 찰지게. 이 새끼 막 이러면서 막 때리는데 그때 어설프게 덤비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맞아. 이 미쳤나? 이러면 빡.
아예 그냥 저기 총을 각 들고 와서 어디 숨겨둔 총알 하나 장전하는 것처럼 넣어주고 나빵 한번 쏠 것처럼 그러고 가면 그다음부터는 절대 안 건드리거든. 못 건드리죠.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굽히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군대는. 네. 근데 이제 너무 총 뭐 이러면 또 이제 관심사병 옛날에 고문관이라고 그랬는데 관심사병이 되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 네. 근데 그 고참이 있는 데서만 하라는 얘기지. 진짜 죽일 것처럼 뭐 1대1로 대검을 들고 갑자기 팍 그냥 달려든다든지 미친 척하는 거지 이 순간. 맞아요. 그럼 저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죽겠구나. 미친 사람은 함부로 못 그러면 건드려요, 안 건드리더라고. 정말. 네. 근데 안 건드리는 게 아, 그게 그렇게 하셨어요? 미친 저 약간 하면서? 비슷하게 한 적 있어. 진짜요? 딱 한 명 있었어. 하도 나를 괴롭혀가지고. 오. 그 자식은 너무 괴롭히는 거야. 막 밤에도 막 불침번 지가 쓰다가 심심하면 날 깨워가지고 난 벌떡 일어나면 막 괜히 너 군기 빠졌다고 막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미친 적이지. 개 있는 데서만 안 건드리더라고. 편하더라고. 근데 그게 뭐 왕따 될 것 같아. 절대 안 그러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비유가 그랬는데 예.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하시라. 그 가셔서 진짜 미친 척하고 해야 돼. 진짜로. 진짜 이거 다 뿌릴 기세로. 괜히 또 간 보는 식으로 하면 안 돼. 가서 그렇죠. 또 이렇게 한번 하면은 지가 겁을 먹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난 가서 여천 뿌린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하고 하는 거랑 이렇게 난 이렇게 하면 얘가 겁먹겠지, 그건 주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은 맞아요. 상대방이 그 기세를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기세 싸움인 거거든. 네. 그래서 굉장히 독하게 하시라고는. 그래서 제가 그 소주 한 병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이제 법적, 물리적, 심리적인 대처법. 심리적 대처. 심리적인 대처법은 없어. 안 돼. 이건 안 돼요. 심리전으로는 안 돼. 심리로 어떻게 돈을 없어. 심리라고 하면 뭐 얘를 잘 이렇게 구슬러 가지고 한다든지 뭘 심리를 여기 이용해 가지고 절대 뭐 애를 앞세워 가지고 여보 뭐 애가 이번에 뭐 학원비 하는데 요건 줘야 되지 않나. 안 통합니다. 뭐 남편을 약간 회유한다. 회유하는 거 이것도 안 되죠. 안 돼. 그 그냥 괜히 무조건. 그래 한두 번 해줄 수 있어. 근데 괜히 사람 꼴만 웃어지고 네. 그러면은 또 괜히 그렇게 버릇을 잘못 들여놓으면 지금 상간녀를 무섭게 계속 쳐야 되는 시국에서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약점 잡히고 맞아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거는 비단 생활비뿐만 아니라 이제 부부기 그렇죠. 때문에 경제 활동을 같이 하잖아요. 예, 그럼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부부가 집을 샀는데 뭐 마침 뭐 잔금을 내야 된다거나 그러니까. 뭐 돈을 뭐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게 딱 그렇죠. 껴있는 시점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 되면은 아내분들이 상간녀 소송 진행 중인데도 그렇죠. 뭐 약간 남편한테 좀 그렇죠. 부드럽게 한다거나 그렇죠. 뭐 안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안 좋은 거예요. 의미 그건 없어. 그거고 사실은 이거는 강하게 해야지 맞아요. 오히려 그쪽에서 그 부분도 남편이 협조를 더 잘할 수도 있는 네, 거고. 그렇죠. 아예 초강수로 나가서 그냥 삥 뜯듯이 뜯어내는 거지. 맞아요. 뜯어내는 거거든. 이거를 쟁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바람과의 전쟁은 쟁취다. 네. 상간자 쳐내가지고 이 남편을 억지로 야 너 개 끌고 야 네가 괴로워? 너 울어? 개 끌고 오듯이 막 도사장 끌고 가서 집에다가 들여놓고 막 감시하고 이렇게 끊어놓는 거다. 맞아요. 중독자 끊듯이 뭘 자꾸 당근을 주고 뭘 잘해줘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백전백패다.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약해져요. 네. 자꾸 그렇게 해버릇하면. 그렇죠. 그러면 또 자꾸 이렇게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또 실제로 그렇게 또 옆에서 코치하는 그런 또 솔루션들도 있어. 시중에서. 그래서 돈 또 얼마 줘가지고 무슨 편지도 써보라 그러고 꽃다발도 보내라. 아이고 그거 한 1-2년 했다가 그냥 돈만 쓰고 해결 안 되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한다고 어떻게 바람을 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자구적인 방법? 자구책. 자구행위라고 스스로 하지. 구하는 거. 우리 법률용어로 자구행위야. 자구행위. 정당방위, 정당행위, 자구행위 이게 있어.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그 형법이지만 어쨌든 그렇죠. 이제 내가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자구책은 자구책. 남편의 신용카드나 이런 걸로 직접 돈을 빼놓는 거예요. 맞아. 그런 식으로 하란 말이지. 가능하다면. 강제로 이렇게 삥 뜯는 방식으로. 카드를 이렇게 훔치든다. 그런 데 확 긁어버리는 거지. 원래 뭐 생활비 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남편의 뭐 공인인증서에 접근이 가능하면 돈도 뺄 수 있고 이거는 뭐 형사적인 문제도 안 되니까 부부지간엔 절도죄가 안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맞아. 집안에 있는 집기들을 남편의 뭐 그런 것들 내다 파시거나 그거 좋은 방. 그거는 이제 물리적인 대처법이지. 약간 물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 대처와 물리적 대처만 있을 뿐이다. 심리적으로 접근하지 마시라. 그렇죠. 백전백패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치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